네, 법에 비춰본 세상 사는 법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불법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지난 17일 복지부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는데요.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기자 간담회까지 열어서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공식 선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과거에는 낙태죄로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자격정지가 내려졌는데 이 시행령에 따르면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불법 낙태라는 민원만 있더라도 고시 위반으로 곧바로 자격정지를 내리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아예 낙태 수술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했고요. 즉 이제 이런 부분에서 대립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헌법재판소에는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 심사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은 부분, 오늘은 이 낙태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대립이 좀 있다가 여성단체까지 거세게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그 의사가 낙태 수술을 했다 이러면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네, 크게 이제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이 있는데요. 네. 일단 형사처벌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형법 269조 이하를 보면요. 낙태를 한 부녀, 즉 네. 여성이고요. 그리고 부탁을 받고 이를 시행한 의사 등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성의 동의를 받고 낙태를 한 의사 등이 그 과정에서 여성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의사 등이 불법 낙태를 시행한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형사처벌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1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이건 음식점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잘 영업하던 음식점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와 관계없이 이렇게 영업 정지를 받게 되면요. 네. 영업적인 부분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경력 관리 부분에서 네. 꽤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낙태죄가 지금은 좀 사문화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재판에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보통 나오나요? 네, 통계에 따르면요. 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낙태죄로 입건된 건수는 426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 1년에 약 40건 정도인데요. 이 중에 기소가 된 것이 8건이고요. 네. 처벌 정도도 경미한 벌금형이라든가 선고유예, 집행유예 정도입니다. 네. 즉 실제로 거의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에도 좀 의문이 제기됐는데 현행법상 합법적인 임신 중절도 있잖아요. 네. 네. 모자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임신한 여성이나 그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질환이 있거나 네. 또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든가 또 강간이나 중강간으로 인해서 임신한 경우라든가 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을 한 경우라든가 또 임신의 지속이 인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사회경제적인 이유, 이를테면 양육비가 없다거나 미혼모라든가 네. 배우자를 모른다거나 주로 이런 사회경제적인 이유로는 낙태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보건법이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또 의사들의 주장이 있는데 이게 오래된 법이고 또 처벌 대상이
여성과 의료진에게만 좀 한정되고 있잖아요. 네, 이 모자보건법은 73년도에 만들어진 법으로서 현실하고 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네. 특히 법적으로 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회 경제적인 이유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일률적으로 예외 사유를 좁게 보고 있다. 이런 반론이 좀 유력하게 주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앞서 형법 조문을 소개해드렸을 때 부녀, 여성의 좀 옛날식 표현이죠. 즉 여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남성은 제외가 되고요. 여성만 처벌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의료진만 처벌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불법 임신 중절의 원인이나 좀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좀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사실 많은 게 사실인데 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나 좀 법적 장치를 재정비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요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네. 이 모자보건법은 197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낙태의 허용 여부를 떠나서요. 일단 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낙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낙태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에 맞서서 이 낙태권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헌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도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낙태죄 위헌 소송과 관련해서 이 찬반의 어떤 법적인 근거는 뭐였나요? 네, 우선 낙태죄가 합헌, 즉 헌법에 맞는 규정이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핵심은요. 네. 태아의 생명권입니다. 즉 태아의 발달 단계는 동물과 구별되기 때문에 네. 태아인 시점부터 생명권이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낙태는 이를 어기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주된 논거입니다. 네. 반면에 낙태죄가 위헌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측의 논거는 태아는 출산하기 전까지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과 네. 또 여성의 자기 운명 결정권의 일환으로서 임신, 출산할 권리도 인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논거로 합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낙태죄 조항은 거의 사문화됐고 실제 처벌 사례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법률은 없어져야 한다. 아마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이 8월에 사실은 나오기로 했었는데 결정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헌재 판단이 제일 좀 주목이 되는데 이게 미뤄졌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건지 올해는 넘기는 건가요? 글쎄요. 사실 네. 언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정의 시기라든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량이거든요. 네. 아울러 지금 또 새로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임명 절차가 마무리돼서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결정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면은 네.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법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